안녕하세요. 인체반응성리학 세문입니다. 잠시 비디오 한 편만 잠깐 보시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라 이쪽으로 와. 네. 새하고 비둘기 잘 보셨습니까? 우리 운명도 저렇게 새와 비둘기처럼, 아니면 저렇게 새를 한번 잡아보려고 먹이를 준 저 어린 학생들처럼 뭔가를 느끼게 하는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 윤노인의 비밀을 연재하고 사주, 장명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 세문입니다. 세문이라는 이 이름은 5번째 사용하는 아오입니다. 호죠. 인체반응성리학을 발표하면서 가끔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연구해서 발표한 인체반응성리학 본문을 오늘이 이제 공개적으로는 이제 본문 강의는 첫 번째입니다.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인체반응성리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 이름이 인체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름을 장명하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음양오행, 그리고 한글, 자음과 모음에 대한 강의를 제한 시간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는 구독자 회원님들도 본 강의를 들으면서 용기와 힘을 내시고 가족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이 가득하셔서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먼저 두 손 모아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름을 연구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연사랑 장명교실은 원래 인체반응성명 연구회, 대한운공연구회라는 제가 그 단체를 제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글 이름을 이제 연구하게 됐는데요. 이름은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이라는 뜻은 우리 인체에 필요한 기능, 필요할 때마다 사람의 생명을 일깨우는 호르몬, 그 다음에 이름이라는 뜻도 일단 당부한다 뭐 이런 뜻이지만 그 뜻을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이름이라는 뜻은 일러 깨운다, 일어나게 깨우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 호르몬도 이와 같은 작용을 합니다. 인체에서 필요할 때마다 기능을 발휘하는 호르몬, 사회에서 내가 꼭
필요할 때나 나라는 존재가 필요할 때 찾는 것이 이름입니다. 세금, 뭐 국방의 의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시켰을 때 택배라든가 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일들을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잠들어 있을 때 이거한 상황에서 깨울 때도 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야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귀중한 이름을 아무렇게나 장명하여 부른다는 것은 나를 대표하는 이름을 무시하는 처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나를 대표하기 때문에. 나를 대표하는 이름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으뜸그린 국어가 한글이죠. 한글은 단군시대 가륵대왕 3년에 삼남배설에 오른 을보르게라는 분이 만든 가림토 문자 38자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나 아직 역사적으로 자료가 부족해서 현재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4대 세종대왕 때 훈민정음으로 정리되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세종대왕 때 세종실록을 보게 되면은 이 훈민정음 즉 한글이죠. 훈민정음을 정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앱 전자를 정리해서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세종실록이요. 그래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안타깝게도 역사를 잘 보존하지 못한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외세 침입이 무려 약 한 800회 정도, 이런 동안에 어떤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도륙을 당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지금 4300년 동안 사용하던 귀중한 우리말을 사용하면서 글씨가 없었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장명할 때는 한문으로 장명하고 사용할 때는 한글 소리로 부르거나 기록하는 것은 잘못된 장명 방법이 아닌가 생각돼서 인체반응 성명학을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그 웃음 치료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연구 강의하면서 소리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름과 웃음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이 웃음 치료는 제가 2003년도 4년도에 제가 한글 하늘소리 불치높다라는 책을 통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웃음이 어떻게 치료하냐, 한글로 어떻게 병을 치료하냐 해가지고 굉장히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름도 법정에서 잘 개명도 잘 해주고 그래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정말 우리가 우리 이 사람들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도 않는 이름을 내가 억지로 써가는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글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행복 추구권을 다시 찾은 그런 시간이었죠. 자,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거나 증상에 따른 처방을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이름이 인체에 반응할 때 어딘지 모르겠어 석연찮다고 불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본인을 대표하는 이름은 나를 끌고 다니는 고삐와 같아서
한번 호적에 등재되어 이름을 부르게 되면 본인의 주인으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본인을 대표하는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시간들이죠. 태어나서 이름을 선물받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천지자연, 우주 만물은 모두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생명체든지 어떤 보이지 않는 공기, 산소라든가 질소, 수소, 탄소 이런 것들 전부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물이 이름이 없는 것은 우주에서, 우주 자연에서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되죠. 그래서 이름이 없는 사물은 자연적으로 생긴 모양을 이름으로 정해서 이제 불렀고, 옛사람들은 자식 이름을 동물 종류의 이름으로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의학이라든가 이런 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액을 먼저 떼우라고 소, 그런 이름들을 지었어요. 그래서 부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건강하게 살면은 본명을 그때 다시 또 지어서 호적에 등재해 주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반려동물도 이름을 지어 부를 때 예쁜 이름이나 좋아하는 이름을 만들어 부르는 시대입니다. 그래, 이름에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동물 이름도, 반려동물 이름은 정말 중요하겠죠. 반려동물 이름이 내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피해를 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장명해서 부른다는 것은 본인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부와 명예를 내려놓고 이름을 남기고 역사 속에 잠들게 되죠. 지인들이 중취해 기억인자로 살아남아 생전 추억과 함께 이 지인들의 어떤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억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아있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름은 어떻게 되죠? 호랭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정말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름 때문에 학창시절에 똘림, 놀림, 따돌림 이렇게 당하면서 고통을 받아본 적 있죠. 이런 학생이 개명한 이후 새로운 운기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고위급 인사가 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잘못돼서 노숙자의 운명으로 살다가 다시 우연한 기회에 이름을 짓고 다시 개명해서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사주 명리와 장명 연구를 해오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었지만 욕망을 채우려는 노력과 그 결과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 중에서 본인 체질에 맞는 멋진 이름, 이름만 들어도 본인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이름을 사용하면 만족감에 의해 우리 중추에서는 좋은 호르몬이 생성되어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인 체질에 잘 맞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작은 기적으로 삶의 방향을 행복하게 바꾼 체험담들이 많습니다. 틈틈이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소개도 해드리고 인체방언 성명학 기초편 자연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인체방언 성명학은 기본 원리가 자연원리입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죠. 자연을 떠나서는 어떤 일이든지
그것은 자연을 리비하는 일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한다 해도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그 기본 원리로 두고 자연의 그 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사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이름을 장명하기 위해서는 사주를 분석하고 사주 용신이나 약신, 희신에 부합되는 이름을 장명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 노력해서 장명을 해드립니다. 스스로 부르거나 호명훈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자기 자신의 주파수로 자기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본인의 이제 체질에 맞는 에너지를 얻어서 건강과 이루고자 하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장명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이름을 장명하는 방법에 기준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자기 목숨이죠. 자기 생명. 생명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라든가 명예라든가. 그러나 건강한 몸이 없이는 명예고 돈이고 전부 허상이 될 수가 있다. 네, 자연으로 돌아갈 때 돈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짊어지고 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이름이 본인 체질에 부합되어 있는지 자가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점검하는 방법도 나중에 전부 실제 테스트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자기 이름이 정말 좋은가 나쁜가는 테스트를 해보면 합니다.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알 수 있어요. 아, 내 이름이 나를 이렇게 힘을 빼는구나.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나중에 꼭 그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기 힘들고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는 그런 혼동되는 이름이 있어요. 영규야 불렀더니 영구가 대답하듯이 다른 이름으로 혼동되어 들리는 이름이나 놀림의 대상이 되는 이름은 자신감을 약화시켜 발표력이나 대화 능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기억받침자입니다. 받침자예요. 옥, 욱, 억, 악, 국, 학, 역, 이런 생리학적으로 볼 때 목에 막히는 소리예요. 이런 이름들은 본인이 직접 점검을 보시면은 어디에 목이 왜 막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욱, 옥, 비명소리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한글 소리로 이름을 부르면서 장명할 때는 꼭 한문으로 장명한다는 겁니다. 본인 체질에서 잠들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일깨우는 이름 주파수가 아닌 엉뚱한 주파수로 잠재된 능력을 깨우지 못해서 운기력이 약해지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서 건강 문제와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10년 전이죠. 10년 전쯤에 경험에 의하면 어떤 여성분인데 20년 넘게 이제 손에 땀이 너무 많이 흘러서 불편을 겪던 여성분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만 조금 괜찮다고 자주 재발해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인체에 맞는 그 체질에 맞는 주파수를 이름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 운동법으로 그 안쾌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말 우연한 기회가 아니고 너무 체질적 그 기질에 너무 좋지 않은 기운만 접속을 하다 보니까 병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손에서 땀이 걷어지고 개운해지니까 정말 좋은 반응을 많이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성격 개조, 그 다음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훈련법으로 많이 사용하는 예명과 아우 부리기. 이게 이제 예명이라는 것은 뭐 호적을 꼭 바꾸지 않아도, 이름을 꼭 바꾸지 않아도 스스로 부르거나 가족들만 불러줘도 호명 운동법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이제 그 세계 최초로 만든 혀진동 운동법이라는 게 있어요. 아르르 우르르 하는 운동법이 있는데 그것도 2003년도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혀진동 운동법과 함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같이 사용하면은 나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혀진동 운동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명 공부를 끝까지 해오시면서 본인의 이름도 한번 만들어보고 사랑하는 가족의 애명이나 아우도 만들어보시면 좋은 선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끔씩 여러분의 사주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안되겠지만요, 차례대로 한 분씩 사주와 이름이 애 안 맞는지, 사주와 이름이 애 잘 맞는지, 이걸 가끔씩 시간 날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명은 본인의 체질을 미리 알 수 있는 사주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장명을 하기 전에 사주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몸속에 어떻게 이렇게 다 체질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태어난 시기와 어떤 태어난 그 때를 가지고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 추명학이라고 그러죠. 명을 추리해서 그 체질을 이제 알아가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몸과 같아요. 이름은 옷과 같다 이랬습니다. 우리가 옷을 사고 맞춰 입을 때 계절에 따라 의복이 달라집니다. 옷이 달라지죠. 더운 여름에는 얇은 옷, 추운 겨울에는 천이 두꺼운 옷을 준비하게 되죠.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름에 태어난 체질은 열이 많아 열을 내려줄 수 있는 이름 주파수가 필요하고요. 겨울에 태어나면은 차가운 냉기가 많아서 따뜻한 이름 주파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의 체질에 열이 많고 습기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비만이 심해져서 체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찬물을 많이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립니다. 이런 경우 운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남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기 싫은 자신의 모습, 그죠? 그것 때문에 겉포장을 해야 돼요. 그죠? 살 안 찐 것처럼 어떻게 겉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본인의 진실된 마음을 숨기기 위해서 은둔하려는 시간이 많아져요. 감추려는 어떤 시간이 많아집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들과 사귀지도 못할 수도 있고 외롭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고독한 운명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체질에 대한 예방은 체질에 적합한 이름 주파수를 본인 직접 불러서 자기 중추에 저장시키는 흉한 좋지 않은 기운에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자신의 몸에 충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면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태어난 체질이 몸에 습기가 부족해서 건조한 경우 성격은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고 피부 건조로 인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피부 아토피성이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이름 주파수를 체질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면 성격도 바뀌어지고 체질 변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체질을 알기 위해서 사주를 기본으로 중심에 두고 이런 장명 공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체질을 알기 위한 사주 공부는 간단하게 건강, 부부, 재물, 명예, 그 다음에 관운, 인덕, 학업,
등등을 이제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둬야 하고요. 그래야 장명을 하겠죠. 어떻게 사주도 모르면서 어떻게 장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물의 넓이, 뭐 이거 다 알고 다리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가보지도 않고 다리를 어떻게 놓습니까? 사람 몸에, 사람 인체에 모든 체질을 알고 장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주는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이번 기회에 사주 명리학이 얼마나 초과학적이고 우주 자연과학적인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사주 공부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신 분들은 절대 사주를 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통계학이라기도 합니다. 근데 통계학이라는 그 학문도요, 통계학을 넘어서서 엄청난 이 기운이 있다라는 것을 사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자연원리를 먼저 공부하죠. 그래서 이제 자연원리와 이제 한글 이름소리 이렇게 했는데, 일단 자연원리라는 것은 그냥 뭐 바람, 구름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물, 불, 그 다음에 뭐 자연은 많죠. 이렇게 나무, 뭐 숲, 폭포수 뭐 이런 것들. 근데 우리 한글도 자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한글 자음, 기억은 탄생과 성장을 알리는 글자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에너지예요. 성장의 에너지입니다. 기억이. 그래서 성장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자연도 이렇게 기억자를 쓰면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새싹이요. 콩나물이나 씨앗에 새로 움트는 모습을 상기하시면서 보시게 되면은 기억이라는 글씨가 왜 싹하고 같은가, 이렇게 해서 한번 성장의 에너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싹이 하나가 더 나오면 뭐 키역 모양이 되고, 뭐 이런 이제 싹이 2개 이상이 나오면은 뭐 쌍기역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각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은 우리가 씨앗이 나오면 이제 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로 보면 한글 모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언디건 활발하게 운동하는 모양, 뭐 복사열, 티귿은 복사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복사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튀죠? 우리가 그 프라이팬에다가 콩을 탁 놓게 되면 콩이 탁 튑니다. 티귿자 들어가죠. 달리다, 뭐 움직이다, 뭐 이렇게 할 때 전부 이런 글씨가 다 들어가요. 활발하다, 뭐 쾌활하다 이렇게 했을 때, 니은은 우리 층계하고 똑같죠. 계단. 이것도 또 복사 에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뭐 뒤집다, 도망가다, 뭐 달리다, 뭐 할 때 다 디귿자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계절로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에 여름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읒지읒 치읒은 이것은 말린다, 건조하다, 뭐 이렇게 뭐 죽이다, 숙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엽을 말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숙성시킨다고 얘기하죠. 굉장히 살기가 등등한 글씨라고 봅니다. 뭐 자살한다, 뭐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시읒지읒에 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조 파장이 강하게 작용하는 글자입니다. 건조하게 만든다, 말린다, 그렇죠? 수분을 어떻게 하죠? 건조시킨다.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고 살기가 많은 가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죠. 미음, 비읍, 피읍은 비밀을 간직하듯이 냉동시켜 저장하는 겨울과 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겨울과 같은 에너지와 같죠. 이응, 이읒은 습기와 같이 열이 심하면 사라지고, 그렇죠. 수분은 수증기, 물을 끓이면 어떻게 해요? 수증기는
통으로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물 끓이면 수증기가 생기듯이 장아, 약간 그 늦여름을 말하죠. 우리가 수영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늦여름에, 한참 더위가 한참 막 시작하고, 막 장마가 막 시작했다가 끝나는 쯤에서 이제 그 수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계절을 이응희읒이 배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환절기와 같은 이제 그런 에너지로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글씨들입니다. 우리 한글은요. 우리 한글 이렇게 딱 보고 너무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한 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 다음에 한글 모음은 어연은 여자와 성장, 봄 이런 거 그 에너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리고 어리고 이렇게요. 약간 어린이들이 순수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에너지와 같아요. 그 다음에 오요는 기운이 상승하기 때문에 여름하고 같고요. 온도가 좀 높죠. 온도가 높다 할 때 글씨예요. 그 다음에 의이는 중심. 이것을 합치게 되면 열숫자 모양으로 되죠. 중앙에서요. 그래서 장화. 그 다음에 거의 뭐 한절기와 같은 그런 에너지다. 굉장히 중요한 글씨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야는 남자하고 건조한 가을하고 같아요. 그럼요. 명령을 할 수 있듯이 우리가 반말할 때 야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억압하고 명령하고 그런 숙살시키는 그런 가을과 같아요. 그 다음에 우유라는 이 글씨는 하나의 하강에서 겨울과 같은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개의 이 자몽, 10개의 이 모음에서 우리가 쭉 예를 들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운동 경기장에서요 상대편 그 야유한다고 그러지. 야유를 보낼 때 우 하고요 이 우를 밑으로 에너지를 밑으로 하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기운을 빼게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온 것이기 때문에 별로 저는 뭐 이렇게 흘러버릴 수 있지만 굉장히 이형한 글씨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형한 글씨라고 해서 소용없어. 혈압이 높아질 때 우리가 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혈압을 한번 재보십시오. 깜짝 놀랄 겁니다.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자연 과학적으로 우리 인체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장명 이름을 인체반응 생명학이라는 이유가 이러한 원리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한글도 자연과 함께 공부하면 쉽고 신비스러워서 재미있습니다. 재미있게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년월일시 4개의 기둥에 8개의 오행을 추려서 디지털 부호처럼 배속된 원리에 따라 조합을 해서 과거도 유추해보고 현실을 인정하면서 미래 길흉사를 미리 비춰보고 예방과 기획할 수 있는 추리학문이죠. 추명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명학. 자, 이제 이 사주 예문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연주라는 말입니다. 연주. 연주라는 건 태어난 해. 이분은 이제 병진생. 지금 이제 45살 되겠죠.
용띠, 용띠인데 45살 용띠는 병진생입니다. 근데 이제 빨간 용이다. 정용이다. 그죠? 불을 확 내뿜는 성질이 급한 용이다. 이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진은 토기운입니다. 토. 병은 화기운이에요.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흙이에요. 그냥 흙 위에 바탕이에요. 흙을 바탕이라고도 하죠. 이 불이 딱 일어났으니까 불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 해에 태어났다 이거죠. 그래서 이 머리는, 연주는 머리를 뜻하기도 하니까 머리에는 아주 급한 기운이 막 들어있겠죠. 불이 확 타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방에서 혼자 이렇게 못 있습니다. 뭘 이렇게 연구하려고 그러면 열이 나가지고 그냥 못 앉아 있어요. 이리 들썩 저리 들썩 바깥으로 나갑니다. 역마살 꼭 어디에 홀린 사람처럼 바깥에 사람하고 빙 돌다가 들어오는 그러한 체질의 기운이 있는 그 해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올줄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달입니다. 달. 4월달입니다. 4는요. 다음에 이 글씨가 무슨 달을 태어나는지 전부 다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제 예문만 이제 지금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하니까, 4월이라는 것. 이 4는 4월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4월 여름이죠. 여름이니까 빨간색으로 표현해주죠. 화기운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기운에 태어난 날입니다. 일주는요. 그래서 육식갑자하고 모든 그 배속이 된 기운이 그 날짜가 용날입니다. 용해에 뱀 달에 용날 태어난 거예요. 이거는. 시간은 묘시인데, 묘시는 5시 좀 넘어서 5시 반부터 7시 반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조금 일본보다 해가 조금 늦게 뜨니까요. 시간을 이제 그렇게 잡아놓습니다. 묘시. 그 시간에 태어나신 분들은 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권을 세우고 일주, 시주를 다 따져보니까 병진년, 개사월, 무진, 일묘시에 이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기둥이 4개, 기둥주자죠, 이게요. 기둥이 4개. 이 글씨가 8개. 그래서 4개의 기둥, 즉 사주, 그 다음에 8글자,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주, 팔자라는 말은 잘 아는데, 어떤 원리로 의해서 사주, 팔자가 되면 잘 모르니까 사주, 팔자는 미신으로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오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사주를 잘 이해했으면은 어떤 일을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텐데 모르고 그냥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 생년월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는가?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관상에 나타나는 음양 오행 체질을 기본으로 그걸 이제 기본으로 삼는다는 거죠. 장명하거나 운명을 판단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얼굴 생김새를 보고 얼굴이 어떤 체질인가를 보고 자연원리를 이제 응용해서 장명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 방법은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검색어 자연 스타일 치시고 자연 스타일 먼저 치시고 그 다음에 목경 체질, 화양 체질 이렇게 5개, 수행 체질까지 5개 체질을 검색해 보시면은 이러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열 수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니까 꼭 한 번씩 검색을 한번 자연 스타일 쳐가지고 들어가 보세요.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겁니다. 스스로 생기고 스스로 생멸, 스스로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없는 듯 하다가 또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자연이죠. 그러니까 여름이 이렇게 더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그렇죠? 또 가을 선선하고 좋은데 또 다시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니까 또 추워요. 추운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또 봄이 와요. 늘 이렇게 변화하면서 이 스스로 흘러가는 것이 자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나무가 없으면 불이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불이 어떻게 될 겁니까? 불이 없으면 흙도 없고, 흙이 없으면 바위도 없고, 바위가 없으면 물도 생겨나지 않고, 물이 없으면 나무도 생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무슨 뜻이냐? 나무가 있으니까 불이 생기고, 또 불은 또 나무를 태워서 재를 냉기면은 흙도 생기고, 흙이 또 생기다 보면은 이 풍화에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또 바위가 생겨요. 바위가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면은 그 바위 속에 숨겨져 있는 물이, 큰 바위 밑에서 물이 많이 나오죠. 물도 생겨나고, 또 물이 생기다 보면은 나무도 숲도 우거지게 되죠.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인연으로, 인과 연으로, 그러니까 만남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세상은 음양, 오행에 의해서 변화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음양이 바뀌고 오행의 순환에 의해 탄생하여 성장하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고 씨앗 남기고 저장돼서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이런 순서로 다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또 부모님은 연료하시게 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십니다. 이런 자연을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박사학위가 수백 개 된 사람도 자연은 막을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자연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져요. 자연을 자꾸 이기려다 보면 이 자연 환경도 나빠지고 지구가 괴롭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그죠? 한 살, 두 살 이제 이렇게 먹어가면서 인생은 처음에 태어날 때, 어렸을 때는 봄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춘이 막 피가 끓을 때는 여름과 같죠. 또 결혼해가지고 굳은 어떤 그 기운을 보면 그때가 이제 장하에 속하는 안정된 그 시기인데, 그 시기가 또 벗어나게 되면은 자식들이 이제 열매가 맺어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익으니까 어떻게 되죠? 나무에서 떨어져서 나가죠. 모체에서. 자식들이 크면은 또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인연으로 부부 인연을 맺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인연 따라 또 이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죠. 내가 바뀌어지니까 자꾸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그대로 돌고 있는데 바뀌는 것은 내 처지예요. 내 환경. 그러다 이제 자식들, 손자 태어나고 내가 나이 먹으면 다시 나는 또 자연으로 다시 또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자연입니다. 자연의 흐름이죠. 그래서 자연에서 물을 보면은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고 빈 곳을 채워줍니다. 물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은 겸손이요 편등입니다. 그렇죠? 물은 항상 수평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 항상 물은 잔잔해요. 그리고 항상 낮은 곳, 빈틈이 없어요. 다 채웁니다. 구석구석 다. 우리 큰 대야에 담아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대야 다 채우고
우여수 올라서 대야의 그릇 그 체작 그대로 채우고 물 조금만 더 차면 어떻게 되죠? 다 흘러내려버리죠. 우리 인간의 욕심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빛이죠. 불과 그쵸, 빛. 불은 이제 빛을 내면서 빛과 열을 내면서 주위를 밝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물론 하는 일은 많습니다. 운동 강의는 허공으로 이제 상승하죠. 그리고 항상 불은 회전을 해요. 허공으로 가면서 회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드시 올라가는 것 같아도요. 항상 공기하고 마찰을 하기 때문에 회전하면서 올라가요. 눈에는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명랑하고 쾌활하게 움직이면서 인정을 베푸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거죠. 그 밖에 이제 자연은 바람, 구름, 바위, 숲, 그쵸? 나무 등등은 그 기운에서 그들이 풍기는 그 어떤 에너지에서 즉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인생을 배우는 방법이 바로 음양오행입니다. 이 음양오행을 먼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냐 그러면요. 음양오행을 먼저 알아야만이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이런 사주의 이제 그 기초적인 이제 학문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연원리 사주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자연을 먼저 음양오행을 먼저 알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양을 먼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음양까지만 공부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음양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말한다. 자연 현상으로는 태양과 달, 낮과 밤, 양지와 음지, 밝음과 어둠, 현재와 과거, 길고 짧고 높고 낮고 넓고 좁고, 좌측과 우측,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등등의 상대적인 현상이 음양관입니다. 음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음양의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이 밤과 낮이죠. 낮과 밤.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생리학적 육친관계로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죠? 형과 아버지. 아니면 동물적 관계로는 수컷과 암컷, 약육과 가시. 이런 것이 이제 음양관계죠. 쉽습니다. 반대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플러스로 되면 상대는 마이너스입니다. 상대가 플러스가 될 때 나는 마이너스예요. 얼마든지 세상의 모든 변화를 이렇게 음양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음양은 세상의 모든 변화를 주관해요. 발전과 쇠퇴, 흥망성쇠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래서 음양은 오행과 상생과, 오행의 상생과 상극작용에 의해 변화를 한다. 그래서 음양의 변화를 주관하는 기운은 천지, 음양중이죠. 음양만 있어가지고는 이 변화가 안 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중이에요, 중. 천지의 변화가 있어도 어떻게 죠? 누구한테 알릴 수가 없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의 어떤 기운, 이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음과 양의 중이라는 그 음과 양 사이에 중이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음양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삼신. 그래서 모든 이 종교라든가 창조되는 것, 그 다음에 원리를 만드는 원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전부 음양중이라는 이 원리에 따라서 서로 생하고 서로 극하고 서로 밀어내고 서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이것을 중화를 시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간에서 직업 소개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자, 잘 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한테 일을 시키고 돈을 줄게. 대신 잘 사는 사람은 다른 일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일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중화의 작용을 위해서 이 음양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변화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음기운이 다 가면은 양기운이 오고, 양기운이 또 다 가면은 음기운이 오는 거죠. 그죠? 음기운에 수명이 닿으면은 양기운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양기운이 수명을 닿으면은 음기운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음양에는 음양중이라는 기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음과 양이 중이라는 에너지를 통해 중재돼서 순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물이 있어도 배나 다리가 없으면 건널 수가 없죠. 쉽게 이제 말하면 목이라는 기운이 하기운을 만나는 것은 목과 하의 중간에서 작용하는 기운이 존재하는 것인데, 그걸 보고 상화라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서는 상화라는 얘기가 또 나오면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목과 화의 중간에 꼭 중이라는 기운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 봄하고 여름 사이에 한절, 이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사주에서는 음양관계만 설명하고 있어서 운명적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개운의 의미가 부족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그냥 어떤 상황만 알려줄 뿐이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이런 그런 그 제시적인 것이지, 그런 운명을 어떻게 직접적으로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치료는 사주가 제시하는 쪽에 다른 에너지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와 우주의 산물은 어차피 자연원리의 숙명 그대로 따르면서 모든 것을 바뀔 수밖에 없도록 유전자를 만들어 설정해 놓은 것이다. 우리 유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음양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음양중 원리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이 유전자예요. 한번 보시면은 나중에 제가 그 설명도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음양은 상대적이면서 서로 반대하는 것과 한 울타리에서 지내고 서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도 결국 음양으로 갈라서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낮과 밤이 계속 유지되면서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음양의 변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대 성향을 중화에 의해 합쳐져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는 생존 유지 법칙이 바로 음양입니다. 음양은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요, 서로 사용도 하면서 새 생명을 탄생도 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음양은 결국 상대적이지만 우주 생명체의 존재 유지 법칙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이 동영상은 1부와 2부로 너무 이제 길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편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주 공부를 할 때는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감이 있는데, 미리 제가 이렇게 십간해 가지고 갑을병정 무기경신윤계 일단 이것부터 한번 써보세요. 이 동영상을 멈춰놓고 이 글씨를 한번 써보시고, 밑에 양음 이것은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외우셔도 돼요. 갑을병정 무기경신윤계 이렇게 했어요. 오늘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이제 공부하시고, 시간이 나신 분은 땅에서 발 쓰는 기운 12지지라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것도 한번 미리 써보세요. 그럼 더 이제 쉽게 재미있고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재밌게 공부하셨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